보강동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행복 나눔 재단의 레스토랑 오늘을 방문했습니다. 행복 나눔 재단은 SK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 전문 재단인데요. 알고 보니 제가 대학생 시절에 했었던 자원봉사 써니도 행복 나눔 재단에서 진행이 됐었네요. 레스토랑 오늘은 행복 나눔 재단에서도 식음료 전문 행복 FNC에서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무지하게 고급스럽습니다. 땅값 비싼 동네에서도 공간의 낭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제대로 된 한식 파인 다이닝에 목말랐던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 오늘은 워컬 호텔 헤드 셰프이자 R&D 센터에 계셨던 김준식 셰프님과 하영철 셰프님 그리고 이재석 지배인 겸 소믈리에님이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계절별로 하나의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은 남해입니다. 식재료에 맞는 개성있는 조리법을 접목시켜 한식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식사부터 와인 페어링까지 완벽했던 식사였습니다. 특히 넓은 공간에서 편안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지만 1층은 리셉션 공간으로 사용되고 2층 룸 6개와 3층 대형 홀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엄청난 공간의 낭비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식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프라이빗한 식사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식사를 하면서 다른 손님을 아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인 이상이면 코스 구성을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다이닝이나 스몰 웨딩, 돌잔치 같은 이벤트에도 아주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2층 화장실은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런치와 디너 메뉴가 있고요. 디너는 15만원 코스로 진행됩니다. 와인 페어링은 95,000원, 막걸리 페어링은 7만원에 진행되네요. 이날은 와인 페어링으로 진행했습니다. 시작은 샴페인이죠. 아주 독특한 와인잔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새로 장만하셨다고 하네요. 이 잔이 좀 독특해요. 그리고 이게 자체적으로 스웰링이나 이게 다 돼서 화이트나 브리든된 와인들을 드시기에는 최적합한. 과실량 그득한 맛이 아주 좋았고 상큼하게 톡 쏘는 맛이 제대로네요. 와인 페어링을 집도해 주신 이재석 지배인님의 편안한 접객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특히 부족함은 조금 더 내주신다고 하는 푸근함도 너무 좋네요. 시작은 작은 요리입니다. 전복 초와 칠개 튀김 그리고 대갱포로 나왔습니다. 쫀득한 전복을 꼬치에 끼워서 내주셨는데요. 달짝지근한 간장 양념이 아주 입맛 당기는 맛입니다. 가운데 있는 쫀득한 은행도 전복의 식감과 잘 어울리네요. 시작부터 샴페인이 마구마구 들어가는 맛입니다. 두 번째는 바삭한 칠개 튀김입니다. 바삭한 식감이 아주 잘 살아있는데요. 고소하면서 달근한 감칠맛이 예술이네요. 맛있어. 마지막은 대갱이 포입니다. 장어 사촌이라고 하는데요. 포실포실하게 말라서 다소 퍽퍽할 수 있는 마른 생선보단 맛있네요. 위에는 고추장을 살짝 올렸습니다. 작은 요리들로 구성되었지만 재료의 특징과 맛을 잘 잡아서 내주신 것 같습니다. 코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죽이 나왔습니다. 노란 빛깔이 아주 이쁜데요. 된장 새우 죽이라고 합니다. 살짝 따끈따끈한 온도감으로 나와서 바로 먹기에 좋았고요. 된장의 구수한 맛에 새우의 감칠맛이 더해져서 아주 맛있었습니다. 특히 간이 세지 않고 적당해서 먹기 편했습니다. 별 다른 재료 없이 만든 죽이었지만 셰프님의 내공에 감탄을 했던 식전 요리였습니다. 죽도 이 정도면 거의 예술이네요. 해산물이 나오기 전에 화이트 와인이 준비되었습니다. 와인 페어링에 사용되는 와인들은 대부분 과실향이 또렷했는데요. 준비된 화이트 와인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맛이었고 과실향이 풍부해서 와인만으로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해산물 요리는 놀래미와 우니가 나왔습니다. 오이와 양파를 밑에 깔고 고추장 양념에 버무린 놀래미를 올렸습니다. 놀래미 위에 미나리와 우니를 올려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나올 때에는 한 번에 먹는 게 셰프님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오이, 양파 무침을 밑에 깔고 양념에 버무린 놀래미를 2점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나리와 우니를 올리고 한 입 크게 먹었는데요. 달짝지근한 고추장 양념 맛이 강하게 치고 들어오면서 고소한 놀래미와 녹진한 우니의 맛이 포근히 감쌉니다. 양념은 고추장 초무침이었는데요. 초맛이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올라오는 느낌이었고 고추장 양념의 맛도 짜거나 맵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적당했습니다. 요리의 간이 정말 완벽하네요. 이런 양념이라면 물회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비빔국수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간단한 요리지만 남다른 클래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레곤 쪽 카베르넷이에요. 그래서 요건 지금 보시게 되면 양이에요. 근데 얼굴은 늑대예요. 그래서 브리딩 되면서 그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레이블 하나로 함축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요리가 바뀌면서 레드가 나왔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라벨이 있는 레드 와인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맛이 강렬하게 느껴지네요. 부드러우면서 짜임새 있는 느낌이었고 과실의 풍미도 좋았습니다. 여기 레스토랑 와인들은 전부 다 맛있었는데 특히 이 레드 와인은 정말 심각하게 맛있었습니다. 한식하면 전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웠습니다. 육전, 건해삼, 완자, 매생이 전으로 나왔는데요. 조금은 평이한 느낌입니다. 다만 같이 나왔던 부추 무침이나 동치미는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좋았던 육전은 살짝 퍽퍽한 느낌이라 아쉬웠습니다. 건해삼을 다져서 만든 완자가 아주 독특했는데요. 쫀득한 맛이 입안 가득 춤을 추는 느낌입니다. 고소한 계란 맛도 좋고 건해삼 완자는 아주 좋았습니다. 마지막 매생이 전은 색깔은 이뻤지만 조금 두꺼운 탓인지 식감도 퍽퍽합니다. 매생이의 향과 맛도 크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네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잡채였습니다. 면 대신 닭을 찢어서 주셨는데요. 한식의 새로운 발견이네요. 채 썬 야채들을 둥글게 올려서 내주셨는데요. 구절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자 소스를 뿌리고 비벼서 나눠주셨는데 이런 건 또 양장피 같은 느낌이네요. 겨자 소스를 풍성하게 넣었지만 톡 쏘는 맛은 엄청나게 약해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요. 향만 남은 듯한 느낌입니다. 코가 찡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미친듯이 부드러운 닭고기는 정말 당면을 대체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야채들과 함께 먹으니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겨자 소스가 야채들과 함께 어우러져 나오는 맛의 폭발이 정말 예술입니다. 소스만 퍼먹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소스 정말 잘하시네요. 장의 활용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스에 생선 요리가 빠질 수 없죠. 누구나 좋아하는 메로 구이가 나왔는데요. 사실 생선 종류는 조금 아쉽네요. 아래에는 백만송이 버섯을 깔았고 위에는 묵은지 조림을 채 썰어서 내주셨습니다. 기름기 충만한 메로구이는 역시 맛이 기가 막히네요. 적당하게 잘 구워내 메로의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 살짝 기름진 음식에는 짭조름한 김치가 제격이죠. 위에 채 썰어서 올라간 묵은지와 함께 먹으면 좀 더 다채로운 풍미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맛을 아주 잘 잡아주네요. 메로구이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안창살 구이를 앞두고 마지막 와인이 나왔습니다. 오크향 그득하고 입안 가득 탄닌으로 채워주는 와인이었는데요. 안창살 구이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제가 좋아하는 나파밸리 와인이었는데 시리키한 텍스처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레스토랑 오늘의 하이라이트 안창살 숯불구이가 나왔는데요. 비주얼에서부터 완전 반했습니다. 커다란 안창살을 미디움 레어로 기가 막히게 익혀냈습니다. 까슬까슬한 표면에서 느껴지는 시어링도 아주 완벽했고 은은하게 배어있는 숯향도 향기롭습니다. 안창살 특유의 은은한 피맛은 거의 없었고요. 부드럽게 터지는 육즙과 바삭한 표면 시어링이 지배적이네요. 채끝 안심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웠던 텍스처와 풍미였습니다. 고기가 전체적으로 부서지듯 부드러운데 씹을수록 육즙이 터지고 고소한 맛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같이 주시는 파절이도 아주 예술이네요. 파절이만 봐도 파인 다이닝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창살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같이 나오는 가지는 얇게 썰어서 고추장 양념으로 맛을 냈는데요. 가지까지 맛있네요. 레스토랑 오늘의 고기 요리는 정말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매콤한 통꼬리찜이 나왔는데요. 확실히 이런 매운맛이 한식에서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요리였습니다. 꼬리찜은 직원분이 고기만 발라서 주시는데요. 부드럽게 매콤한 맛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살코기의 질긴 식감은 전혀 없었고 미친 듯이 부드러운 맛만 가득합니다. 매콤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은 간이 강했지만 밥 반찬으로 먹기에 아주 적당했습니다. 남해 여름 한상에는 안 나오는 메뉴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요리 때문에 오늘 요리 한상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추천입니다. 마지막 식사는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육개장으로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육개장이 정말 독특하네요. 맑은 육수에 육개장 다대기를 풀어서 먹는 방식인데요. 상당히 맑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육개장은 좀 더 진득하고 걸쭉한 맛이 좀 더 맛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육개장 다대기를 풀고 청양고추를 넣으면 육개장 느낌이 조금 나긴 하지만 밥을 말아서 먹어도 여전히 맑은 느낌의 국물이라 조금 어색합니다. 차라리 육개장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음식이었다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하얀 흰 쌀밥이 아주 맛있어서 같이 주셨던 매운 꼬리찜과 같이 먹기 아주 좋았고요. 같이 나왔던 반찬들과 마지막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특히 시래기, 김치, 무채가 너무 맛있네요. 기본적으로 모든 요리들의 맛이 너무나도 좋았던 식당이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까지 너무 환상적이네요. 쑥 와플, 약과, 유가, 양갱, 곶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제 아이스크림도 나왔는데요. 쑥 와플에 아이스크림을 발라서 먹으면 아주 잘 어울리네요. 개인적으로 약과를 너무 좋아하는데 고급진 약과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요리였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급스럽게 풀어낸 한식은 이런 것이다라는 느낌을 제대로 받았던 식사였습니다. 넓고 프라이빗한 공간과 침전한 접객과 서비스, 막걸리 혹은 와인 페어링으로 술을 곁들인 코스도 좋았고 무엇보다 너무나도 맛있었던 식사가 정말 최고였습니다. 장을 활용한 소스가 너무 맛있었는데요. 전체적인 간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방법과 새롭게 접근한 요리 방식이 적절히 혼재되어 있어서 한식이라는 기본 틀을 잘 지키면서 고급스러운 맛과 풍미를 잘 살렸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